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우리가 기다렸던 뉴스가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었어요. 미국의 취업자 수가 1월 달에 9개월의 최대폭으로 늘었고 실업률도 3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갔었죠. 그럼에도 오늘 시장은 유가증권 기준 미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리스 디폴트 우려가 다시금 부각되면서 상승폭을 다 갉아먹은 탓이고요. 기관도 장중에 투신권 중심으로 꽤 많은 매물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도 일단 현물은 샀는데 시장은 결국 종가상 조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소폭 빠졌다는 소문이에요. 외환 시장 종가까지 먼저 전해 듣고 오겠습니다. 김혜선 캐스터.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인 반면에 유럽 국가들의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오늘 하루 우리 국내 시장도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2월 6일 우리 국내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코스피 지수 강세로 출발했는데요. 단숨에 1990선까지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폭이 커지면서 장중에 하락 전환했죠. 오늘 하루 변동폭이 32포인트까지 차이가 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04% 상승한 197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장중 매도 우위로 전환하면서 10거래일째 매도 행진 이어갔습니다. 오늘 기관은 1,030억 원 매도했고요. 개인 역시 807억 원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1,700억 원 매수 우위 보이면서 오늘 거래 마쳤네요.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닥 역시 미국발 훈풍의 강세로 출발했는데요. 장중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오후 들어서 하락폭을 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5.49% 하락한 517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 행진 달렸습니다. 기관은 499억 원, 외국인은 222억 원 매도했고요. 반면에 개인은 891억 원 매수 보이면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은 지난달 미국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오늘 1,114원 80전에 하락 출발했는데요. 그리스 관련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상승 반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2원 50전 상승한 1,12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기계와 유통업, 금융과 은행 업종이 강세 보인 반면에 화학과 철강, 전기가스업은 하락했는데요. 삼성전자는 0.75% 강세 보인 강보합권에서 오늘 107만 4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현대차는 1.85% 빠졌고요. 포스코도 1.56% 빠지면서 오늘 41만 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기아차는 1.96% 오늘 빠졌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0.34% 강보합권에서 29만 4천 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신한지주는 1.84% 상승했고요. KB금융도 0.46% 오늘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0.83% 상승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입니다. 셀트리온은 4.31% 오늘 빠지면서 35,5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어닝쇼크 우려에 장중 6% 가까이 급락했죠. 급락하는 와중에 또 홈페이지 오류가 발생하는 해프닝까지 있었는데요. 오늘 11만 4,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또다시 급등했는데요. 안철수 서울대 원장이 정치 참여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8.2% 상승하면서 11만 4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CJENM은 1.74% 빠졌네요. SK브로드밴드 역시 1.71% 빠지면서 오늘 3,43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SFN은 2.94% 오늘 크게 빠지면서 52,8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들이 외국인의 매수세에 오늘 하루 강세 보였는데요. 신한지주가 1.84% 상승하면서 4만 7천 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고요. 우리금융도 3.38% 오늘 상승했습니다. 12,2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4.18% 상승했네요. 이어서 한화그룹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그룹주가 김승현 회장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상장 폐지 위기까지 몰리자 줄줄이 오늘 하락했죠. 한화가 4.64% 빠지면서 3만 7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하나증권도 2.71% 빠졌습니다. 하나손해보험 역시 1.3% 빠지면서 오늘 7,57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철도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터키 방문을 통해서 대규모 철도 건설 사업 진출이 가시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오늘 철도주들 강세 보였죠. 세명전기가 11.66% 오늘 급등하면서 6,130원에 거래 마쳤고요. 대아TI도 4.34% 상승했습니다. 리노스도 0.56% 강보합권에서 동양강철 역시 1.43% 오르면서 3,18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무상급식주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4.12 총선 공약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아침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관련주들 동반 상승했는데요. 푸드웰이 상한가 가까이 오늘 기록하면서 3,78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신라 SG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5,110원. CJ 시푸드도 3,55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게임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방침을 내놓자 게임주들이 동반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컴투스가 7.92% 빠지면서 18,600원에, M게임도 8.25% 빠졌고요. 게임하이 역시 8.34% 오늘 급락하면서 7,69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여의도의 시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으로 갈게요. 최진 책임연구위원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1996까지 갔었는데 결국 종가는 73, 변동성도 참 컸네요. 예, 일단 지난 주말 이후로 2월 들어서는 다소나마 상승폭에 좀 제한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금일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지난 주말 미국의 고용지표 서프라이즈에 강세로 좀 출발을 보였지만 장중 약세로 좀 전개되는 등 상승 탄력이 다소나마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관련돼서 만기를 앞두고 수급 등의 영향을 좀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오늘 밤 오후에 있을 그리스의 그 추가 구조조정 합의에 따른 그 경기 심리가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5일까지 제한 시한을 두었었던 그리스의 추가 구조조정 계획은 일단은 오늘 밤 국내 시간 그리스 시각으로서는 금일 11시, 국내 시간으로 오후 6시까지 추가 협상을 좀 더 발표를 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장클로드 융커 회장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그리스의 긴축이 성실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서는 3월 중 디폴트를 신청할 수 있다고 엄포를 내놓은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일단은 지금 그리스의 추가 협상과 관련돼서 일단은 좀 불확실성이 작용하고 있는 국면이 일단은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스의 디폴트 발언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냥 압박용에 그치는 건지 디폴트 얘기는 정말 예전부터 나왔었는데 디폴트로는 안 가고 잘 마무리가 되겠죠? 예, 일단은 뭐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단락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아직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일단은 뭐 현재 파국을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타결이 만약에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협상 시한 연장과 같은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리스의 디폴트 관련돼서 협상이 좀 타결이 원만히 진행된다면 아무래도 현재 제기되고 있는 위험 자산으로의 회귀 현상도 다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 그리스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난 다음 또 옵션 만기라는 벽이 있는데 옵션 만기 전망 이번 주 후반에 있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추가 질문 드릴게요. 예, 현재로서는 뭐 옵션 만기와 관련돼서 현재 매물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금일까지 이어서 일단은 프로그램 매물이 앞서서 좀 더 나오고 있다는 점은 일단 또 만기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좀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그보다는 외국인 매수에 관련된 트리거로서는요. 일단은 국내 원달러 환율을 좀 더 주시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까지 아무래도 1,100원 선 여부에 따라서 도달 여부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과 연계돼서 옵션 만기 전망을 또 간단하게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위원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스튜디오에 두 분의 전문가 모셔봤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이슈 또 전략, 관심 종목까지 알아봅니다. 동양증권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님 그리고 솔로몬 투자증권 방배 YG 클래스에 계시는 김지훈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두 분이 어떤 이슈들 준비해 오셨는지 옵션 만기 관련한 이슈도 있을까요? 화면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장 이슈 크게 세 가지군요. 역시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을 옵션 만기, 돌다리도 두드려라. 다들 걱정을 조금 덜 하는 모습인데 그래도 좀 체크를 면밀히 해보고요. 두 번째로 매매 중지, 거래 중지 위기를 넘긴 한화, 대응 전략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 사례로 본 유망 업종, 2009년의 금융위기 이후라서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오른 해인데요. 그때를 통해서 어떤 유망 업종을 지금 현재 고르는 것이 유망한지도 저희가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2월 옵션 만기 전망이 궁금합니다. 앞서 그 최진 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 여부에 따라서 옵션 만기도 좀 결과가 갈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준 팀장님도 같은 시각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번 주가 옵션 만기다 보니까 제가 보고서를 여러 개 찾아보다가 정말 가슴에 확 와닿는 그런 보고서 제목이 있었습니다. 네. 예, 교보증권의 김지혜 연구원님께서 쓰신 보고서인데요. 네.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자. 예, 이런 제목의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예, 이 내용에도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방금 네. 전에 인터뷰해 주신 그 연구원님이랑 그 의견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네, 이 리포트를 여성분이 쓰셨군요. 김지혜 연구원님. 예, 그렇습니다. 뭐 상관없는 거죠? 예, 전혀 예. 상관없습니다. 예, 어떤 부분이 특별히 이렇게 가슴에 딱 와닿는지요? 일단 매수 차익 잔고가 아주 사상 최대치라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혹시 이번 달에 이 매수 차익 잔고가 쏟아져 나오는 것 아니냐, 작년 11월 옵션 쇼크가 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이 주변 환경을 보면은 그럴 만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일단 맨 처음에 베이시스를 보신다면은 일단 매수 차익 잔고 같은 경우는 베이시스가 한 1 이하로 떨어져야 그래야 좀 쏟아져 나올 만한 환경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베이시스를 보시더라도 한 1.5 근처로 왔다 갔다 했고요. 그리고 이번 달 내내 거의 1.5 이상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 베이시스가 1 이하로 떨어지고 사실 체결되는 그 슬리피지까지 고려한다면은 0.5 이하로까지 떨어지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만 매수 차익 잔고가 쏟아져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일단 베이시스가 이 매수 차익 잔고가 쏟아져 나올 만한 환경이 아니고요. 또 하나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달러 환율입니다. 작년 11월 옵션 쇼크가 터졌을 때 이 외국인들이 매수 차익 잔고를 했을 때 당시의 환율과 이 청산할 때의 환율, 이 차이가 60원이 넘게 났습니다. 아이고. 예. 예. 옵션에서도 이익을 보고 환율에서도 이익을 보고 그런 구조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번 1월달, 12월달 이 당시에 외국인들 한창 매수 차익 잔고가 들어왔을 때 환율이랑 지금 환율이 약 10원 정도, 한 10원에서 15원 이 정도도 차이가 안 나고 있습니다. 30원대 들여왔다. 예, 그렇죠. 예. 지금 이제 1120원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제 고작 뭐 10원, 12원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정도니까요. 이런 주변의 환경을 본다면은 일단 매수 차익 잔고가 이번 달에 청산될 확률은 높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베이시스라든가 원달러 환율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매물이 쏟아질 것 같지 않다는 게 우리 김준 팀장님의 예상이었는데 우리 박현상 대리님은 어때요? 일단 뭐 지난주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옵션 순차익 잔고가 2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물이 나오게 된다면은 한 번 정도 쏟아져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옵션 만기일에도 뭐 매도가 나올 때마다 추가 매수하는 전략까지 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른 연구원님께서 소개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의견도 역시 좀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순차익 잔고가 2조 이상 나타났을 때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이랑 11월이랑 비슷한 수준이고요. 11월 달 같은 경우는 좀 빠졌었고 10월 달 같은 경우는 그나마 무난히 넘어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좀 10월 달, 11월 달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언제나 그런 전략이 맞는 것은 없었다라는 게 일단 과거의 경험이었고요. 그때 시장 판단에 따라서 혹은 시황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옵션 만기일에 많이 빠지게 되면 결국 만기일에 많이 빠졌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에는 컷오프 2층대가 아니죠. 그냥 어떻게 보면 지수 옵션 만기일만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차익 실현 물량은 좀 더 덜할 가능성이 높다. 즉 처음 의견과 두 번째 의견을 같이 종합을 해드리자면 빠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나마 무난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심하게 빠진다는 의견은 점진적으로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떨어지게 된다면은 조금씩 우량주의 분할 매수로 여기는 것까지 같은 전략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많이 안 빠진다. 하지만 빠진다 해도 매수 기회다. 박현상 대리님 옵션 만기 전략까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자, 두 번째 많이 기다리셨죠? 매매 중지될 뻔했던 한화의 대응 전략 한번 짜보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잠깐 이제 약속이 없어서 집에서 컴퓨터 보고 있다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뭐 한화가 작은 그런 회사가 아닌데 지금 뭐 시총 3조.
어떤 비유는 이런 비유도 있더라고요. 뭐 저축은행 하나 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이거는 금융 지주회사가 하나 넘어가는 거다. 다행이에요, 그래도. 일단은 뭐 저도 지금 주말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예. 금요일 날 장 끝나고 6시 이후에 공시가 나왔죠. 그리고 일요일 날 그나마 괜찮다는 얘기 다 나왔고 네. 토요일 날 이제 집에서 이제 보다가 아 이거 월요일 장 작살나는 거 아닌가 어쩌면 그 정도 좀 힘들게 좀 생각했었다가 네. 다행히 뭐 정부에서 혹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몰라도 그걸 다, 발빠르게. 예, 그나마 좀 풀어준 것도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증시 입장에서 어떤 주체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대기업 편익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좀 뉴스상에서 보긴 봤었는데 그래도 주식을 다루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좀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사태가 일어난 거 일단 그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응 전략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뭐 한화가 오늘 4.6% 정도로 좀 마이너스로 끝났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원래 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이런 큰 악재가 나왔을 때는 하한가는 좀 기본입니다.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었지만은 일단 오늘 장 종가 기준 쳤을 때 마이너스 4% 정도밖에 일단 들고 계신 분들은 화가 나진 했지만은 최근에 하나의 밸류에이션 급등으로 인해서 하나 주가가 32,000원에서 4만원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이 정도의 마이너스는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 요구가 충분히 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일단 뭐 하나뿐만이 아니고 하나가 가지고 있는 방위 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그리고 하나 케미칼 자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화학 소재주에 대한 반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나왔을 때는 일단은 지금까지는 들고 계신 손절은 아니긴 하지만 신규 매수에 대한 영역은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의견을 같이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수급으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최근에 하나로 올렸던 주체는 지금 수급화면을 보시죠. 아시다시피 기관입니다. 특히 이제 투신단에서 계속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일단 플러스가 났고요. 간간히 국가 및 기타 연기금에서도 매수를 한 것으로 좀 도표상이 좀 나오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 특이한 점은 외국인이 9,400주 정도 매수를 해서 끝났고 네. 기관은 27만 주 매수. 특히 오른쪽 상세를 보시면은 투신에선 36만 주에다가 기금에는 16만 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즉 최근에 상승을 이끌었던 주체들이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전 밸류에이션까지는 갈 수 있다. 즉 상승하기 전 밸류에이션은 아까 32,000원 정도부터 상승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무조건 빠진다라는 논리보다는 시장에 지금 살 수 있는 다른 주식들이 물론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것이 가장 낫고 만약에 이 한화라는 종목을 매매를 하실 때는 최근에 올렸던 주체들이 다시 수급상에서 복귀하는 거의 여부를 보고 매매를 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오전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매매드린 어떤 분께서 지금 전화가 오셔가지고 하나를 좀 다른 증권사에 들고 계신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많이 여쭤보셨어요. 정말 그 현장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네, 이미 보유하고 계셨던 네, 분. 그래서 8시 40분 정도에 좀 전화가 오셨습니다. 네. 장이 시작 전이었고 장 8시 40분에 동시효과가 마이너스 12% 정도 나왔었고요. 네. 일단 이렇게 시작하면 매도를 쳐야 된다. 하지만은 장 시작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4% 이상까지 올라오게 된다면은 일단 한 번 정도 들고 가셔서 단기 반등을 통해서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이 어떤가라고 실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논리가 일단은 한 번 정도는 하나라는 밸류에이션이 나쁘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김성현 회장님한테 혼나고요. 일단은 어떻게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황이 바뀐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한 번 정도 주식이 스크래치가 나면은 기존에 있었던 주체들 투신에서 내일 매도 한 번 더 나오면은 팔지 않았던 다른 투신사에도 좀 매도가 나올 것이고 그래 되면은 개인들만 받아가는 전형적으로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수매수하는 옆으로 지지부지하는 횡보하는 종목이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업황 훼손이 되지 않는 한은 아직까지는 보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해야지 일단은 단기 차익성 물량에 대해서 내가 그 주식을 받아서 매매를 취하겠다라는 건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신규 추천은 지금 시점에서 하고 싶지 않고 트레이딩 정도는 일단 전반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이셨는데 우리 김준 팀장님은 어떠세요? 사실은 아까도 뭐 급하게 8시 40분에 전화를 받았다라고 하셨지만은 올빼미 공시잖아요, 전형적인.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 다 끝나고 금요일 저녁에 뭐 주말에 뭐 하시는 분들은 이거 몰랐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행히 뭐 좀 진안됐습니다만 전화는 안 받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고 나서 굉장히 문의가 많았었는데요. 예. 일단 보통 한화 이 지주회사 주식을 들고 계신 분은 별로 안 계셨는데 저는 한화 케미칼이라든지 네. 이런 계열사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오시더라고요. 일단 들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그냥 한 일주일 정도 한번 버텨보는 거.
예,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은 하나 이런 오너 리스크는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김승현 회장님한테 제가 정말 혼날 수도 있지만 하나의 오너 리스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유명했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갑자기 목소리를 굉장히 좀 낮게 예. 깔아서 얘기할 다 들리는데 어차피. 예, 갑자기 제가 긴장했나 봅니다. 예. 예. 이 김정현 회장님의 이런 오너 리스크는 사실 정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뉴스의 사상 초유의 이 10대 그룹의 상장 폐지 이슈 그러게요. 이런 소나기는 피해가야 되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정말 권하지 않고요.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 저는 관망을 말씀해 드리지만 이미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이런 오너 리스크는 뭐 새롭게 부각된 게 아니다. 어차피 예전부터 다 반영이 돼 있던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는 걸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그룹 관련돼서 일정이 어떻게 돼요? 사실 지난해 이게 부각된 이슈잖아요. 횡령 배임 혐의는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CG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 비자금 수사나 이 재판 관련 일지를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가장 먼저 이 차명 계좌가 발견된 건 2010년 8월입니다. 그리고 9월 달쯤에 이제 압수수색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2011년 1월에 김승현 회장을 비롯해서 뭐 여러 명이 불구속 기소가 그래 됐습니다. 작년 초에요. 예, 사실 이 1월 달에 공시가 나왔어야 되는데 하나에서 공시를 안 한 거죠. 예. 맞아요. 그런데 4월 달에 또 공교롭게도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 규정을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이런 횡령이나 배임에 대해서는 예전 같으면은 확정 판결이 나야만 그 공시를 했을 때 상장 폐지 실질 심사로 들어가는데 이 규정이 강화되면서 기소만 되더라도 그 공시를 내면은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하게끔 그렇게 강화가 돼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전에 공시를 했더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을 괜히 늑장 공시를 하다가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돼버린 거죠. 그러네요. 결국 2월 2일 날에 김 회장님한테 징역 9년이 구형되자 이제 그때서야 그 다음날 공시를 하게 된 거고요. 거래소 입장에서는 일단 규정상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한번 이 검토를 해보겠다. 그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역시 한화에 대한 신규 매수는 역시 조금 관망, 좀 지켜보자라는 쪽. 예, 일단 저는 소나기는 피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또 박현상 대리님은 일단 지금 막 팔고 있는 주체인 투신권 중심으로 한 기관이 다시 한화 주식을 덥석 사들이는지도 좀 함께 지켜볼 만한 대목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슈 한번 볼게요. 2009년 사례로 본 유망업종. 사실 타이틀로 보면 조금 애매한데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올라올 때 어떤 업종이 끌고 올라왔는지 보면 지금 해답이 나온다. 뭐 이런 뜻인가요? 일단 뭐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지난주에도 그렇고 약간은 늦은 감이 있었더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은 그러더라도 투자자분들께서는 꼭 알아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왔고요. 일단 CG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자료를 보시면은 일단 리먼 사태 때랑 유럽 위기 사태 때 리먼부터 좀 나오고 있는데요. 리먼 사태 때 보시면은 은행주 자동차, 조선 업종이 굉장히 상승폭이 컸습니다. 사태 이후에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 A라고 쓰는 검정색 음영 같은 경우는 리만 사태 이후 하락률이 되겠고요. 당연히 낙폭 과대일 때 많이 빠진 종목 위주로 상승이 되었다. 그렇지만은 이번 상승과 좀 대변되게 이번 상승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유럽 위기 이후에 좀 상승 차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일단은 조선 화학 업종이 낙폭이 가장 과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행을 비롯한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올라오지 않은 하나케미칼 그리고 금호석유 이런 업종들이 굉장히 많은 하락을 했는데요. 업종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1월 달 같은 경우는 올라온 폭이 미미하다라는 게 투자 업종에 대한 전략이라고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최근에 IT가 주도주 복귀하고 있는데 주도주 상승률 같이 넣게 된다면은 소재주랑 그리고 건설 업종이 가장 낮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가운데 있는 철강 업종까지도 같이 유망 업종에 속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주식을 저희가 좀 상담을 하고 일단 저희 주식을 직접적으로 매매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철강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아시다시피 중국 쪽이 돌게 된다면은 한 번 정도 굉장히 크게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도 올해 초반기에는 항상 건설업종은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수주에 대한 이슈, 하반기에는 나머지 수주 잔량이라든지 그 다음 해에 이슈에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 건설주
철강주, 소재주 같이 이 세 가지 업종 자체는 주도주로서 부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저희가 어떻게 매매 전략을 따져야 되느냐. 이걸 말씀드린 이유도 지금 시장에 1973이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가 가장 큰 이슈고요. 어떤 투자자분께서는 나는 사는 것마다 빠지기 때문에 차라리 코덱스 레버리지라든지 코덱스 ETF를 산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즉 지수 상승률보다 내가 사는 종목이 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종목, 즉 시장 자체가 옆으로 횡보하게 되면 위로 좀 더 비트할 수 있는 업종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종합을 해봤을 때는 조선주와 지구, 철강주, 건설주 그리고 소재주까지 같이 압축을 지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 위기 때 많이 빠진 게 조선화학, 철강, 건설인데 지금 빠진 것만큼 많이 못 네, 올라왔다는.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조선화학, 철강, 건설 가운데 또 어떤 종목을 얘기해 주실지 저희가 잠시 후에 관심 종목까지 공개를 받아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내일장 구체적인 전략 곧바로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네, 2,000포인트 가는 듯 하다가 많은 장이 계속 이어지고 오늘은 급기야 장중에 하락 전환까지 됐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박현상 대리님, 네. 호재도 못 가는 장인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제 지난주까지 이슈를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오늘은 좀 이슈를 좀 빼고 말씀을 드려요. 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물론 일정 간단히 연락드리자면 오늘 같은 경우는 저녁 때 그리스 국채만기 입찰이 있고요. 9일 같은 올해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시건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발표할 예정이고 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긴 한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 코스피 지수 자체는 1950에서 2050포인트라는 역사적인 펀드의 환매 구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3회도 불구하고 펀드 같은 즉 투신사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1996까지 갔었다가 1973으로 좀 끝난 것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즉 이런 시장이 있을 것 같을 경우는 제가 CG에도 써놨지만은 상승 탄력은 둔화되지만은 방향성은 유지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매수 주체 자체는 계속 있기 때문에 즉 시장에서 팔려는 어떤 펀드 투자하신 지금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00포인트 때 증권사 전화하시면은 어떻게 직원들이 얘기를 하는지 기억을 해보시면은 일단 2,000포인트 때에서는 반 정도는 줄이시더라든지 어느 정도는 물량을 줄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시장의 반응 자체가 투신권에서의 매도 압박으로 점증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돼서 2,000포인트가 저번 주에도 기억하시죠? 강하게 비트에서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투신사에서 혹은 펀드를 환매하셨던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도 드디어 2000시대 개막했으니까는 나도 이제 펀드 투자를 시작해 볼까라는 새로운 투자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같은 경우가 이게 시장에 반영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즉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경우가 있었죠. 2000포인트 환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2150까지 가파르게 올라갔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유럽 위기가 나타나서 좀 빠지긴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그런 과거의 사례는 여전히 될 수가 있다라는 것 자체 기억을 해보시면은 외국인 매수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됐을 것 같을 경우는 일단은 계속 시장을 갈 수 있다. 그 이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시장보다 비트할 수 있는 업종 위주로 같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소재 업종, 건설, 철강 업종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투신권 중심으로 기관의 매물이 계속 나와서 시장은 좀 빠르게 가지는 못해도 그럼에도 그렇게 전반적으로 순매도하는 투신이 사들이는 업종은 오히려 유망해서 기관 따라하면은 종목의 수익률은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일부에서 들은 바 있는데.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의 고객의 욕구, 즉 투자자의 욕구가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수가 있겠고요. 소위 5% 룰이라든지 한 펀드에서 여러 가지 종목을 집중 매수하지 못하긴 하지만은 그러더라도 이 업종, 그러니까 이 종목이 어떤 펀드, 어떤 투신사에서 굉장히 좋은 매수 레포트라든지 매수 기조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 방향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자동차주라든지 정유주도 많이 빠졌고요.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선전했던 업종들이 많이 빠졌죠. 그렇게 되면은 투신권들이 언제든지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는 점, 즉 외국인 매수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가 투신사에서 매도가 나왔을 때 그때를 떨어질 때를 소위 매수 시점이랑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것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전략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투자 지금 TV를 보고 계신 분들 자체는 중간에 굉장히 좀 어려우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 네. 거래소에서 나올 수 있는 걸 같이 말씀드리자면은 소위 저희가 볼 수 있는 수급 화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그 하나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이런 수급 화면 업데이트 시간이 좀 있는데 일단 거래소의 수급을 상황을 봐서 증권사는 회원사라고 말씀드렸고요. 10시 정도에 한번 업데이트를 하고 1시에 업데이트를 하고 3시에 업데이트 그 마지막에 6시까지 대량 매매 공시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 업데이트 일정 보셔가지고 오전에 갑자기 플러스 2, 3%빵 뜬다고 그렇게 사시는 것보다는 10시 이후에 수신사가 들어오느냐까지 확인을 하시고 매매하시는 것도 한 가지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1시간여 지나고 수급이 조금 그림이 드러나면은 그때 그 종목 매매를 결정 지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김지훈 팀장님 전략 궁금한데 사실은 기대는 기대대로 키워놓고 2월 달이 왔는데 2월 접어드니까 유동성장 이런 표현은 좀 쑥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유동성 장세가 이미 펼쳐진 지 한참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동성 장세가 지나고 나면 만약에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지나간다면 이제 실적 장세가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실적 장세가 또 오기에는 좀 이른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유동성 장세가 계속 연장되는 그런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예, 이런 유동성 장세가 연장될 때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일단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지속될 것인가. 예, 그걸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고요. 네. 그 다음 단기적으로는 오늘 저녁에 있을 이 민간 채권단이랑 그리스랑 이제 국채교환 협상이 어떻게 잘 타결이 될 것인가. 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잘 넘어가고 나면 이제 다음번 실적 장세를 맞이하기 위해서 과대 낙폭주 위주로 지금까지 상승장이 이끌어왔지만 이제 실적 장세로 들어갔을 때 어떤 주도주로 다시 갈아탈 것인가. 이제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사실 과대 낙폭주들은 이미 많이 올라와서 약간씩 이제 조정받는 종목들이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데 그 다음 바통은 누가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박현성 대리님은 아까 어느 정도 좀 비트할 수 있는 업종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도 예, 대리님과 거의 비슷한 생각이고요. 건설, 조선, 은행 이런 업종들이 여전히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전 IT 쪽, 예,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는 특히 디스플레이 쪽이랑 2차 전지 이런 쪽 IT 업종이 상당히 좀 유망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대충 좀 유망 섹터에 대한 의견을 일치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관심 종목으로 제가 재차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상 대리님 이제 잠시 후에 AS 받아보겠지만 좀 이슈가 됐던 한화 계열사인 한화케미칼 화학주는 갖고 계시잖아요. 네. 오늘 새롭게 말씀하실 관심 종목은요? 예, 뭐 건설 뭐 소재 업종은 넣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NC소프트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NC소프트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최근이 아니죠. 어제, 그제, 오늘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NC소프트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고점 대비 30만 원 대비해서는 25만 6천 원, 그건 15%에서 20% 정도가 빠진 것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오늘 뭐 NC소프트를 매매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일단 게임 업종 전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작년 규제도 한 번 좀 있었는데요. 그런 규제 같은 경우는 일종의 매수 시기였다는 걸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근데 있겠고. 규제가 계속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투신권에서 매도가 나왔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일단 뭐 매수가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일단 아까 하나를 말씀드린 논리대로 좀 수급하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NC소프트 주가 지지분 했고 오늘 좀 빠졌고요. 일단 수급 화면을 보시면은 오늘도 기간이 좀 2만 8천 주 정도 매도, 어제 7만 주. 그리고 그제 7만 주. 아이고. 일단은 뭐 투신사에서 지금 5만 주 이상의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연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종목을 들고 나온 이유는 일단 오늘이 매수 시기다라는 것까지 플러스를 해서 일단 중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 시점, 즉 분할 매수라는 것과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최근에 봤을 때 가장 큰 이슈는 블레이드 앤 소울, 즉 이슈 때문에, 즉 게임 산업 자체가 공식 입장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여전히 NC소프트에서 제가 오늘 통화를 해봤는데 여전히 상반기 뭐 일정은 정확하게 공식 의무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여전히 상반기에는 상용화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좀 얘기를 했고요. 일단은 3자 CBT라든지 일단 2분기 안에 CBT 일정이 좀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이드 앤 소울에 대해서 좀 믿고 좀 투자하셔도 된다라고까지 좀 일단 리포트라든지 여러 가지 좀 보고서상에 좀 나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제가 가끔 이렇게 매매를 좀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시장 대비해서 이상하게 하락한 종목 가지고 좀 이렇게 매매를 해서 역발상. 역발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런 역발상이 나오는 종목들을 얘기를 할 때 자체는 밸류에이션이 좀 속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뭐 밸류에이션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블레이드 소울 작년 8월에 저기 CBT를 했었는데 일단 10만 명이 좀 이미 검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의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시다시피 좀 CG를 보면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좀 보면은 일단 해외 매출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해외 매출, 국내 매출 비중도 높긴 하지만은 해외 매출 비중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다라. 특히 중국 쪽에서는 일단은 굉장히 좀 가시화가 될 수 있다. 굉장히 좀 보고 있긴 했었지만은 상승세가 무섭기 때문에 좀 사긴 힘들었었던 종목이니까 일단 분할 매수 한다면은 지금 급락은 충분히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추천을 드려봤고요. 그럼 예. 지금 다 좋고 블레이드 앤 소울도 상반기 내로 신작이 나오는 게 맞는데 네네. 단순한 그 투신권 매도로 네. 인해서 너무 많이 빠졌다는 이게 거군요. 좀 아까 말씀드린 거 똑같은 논리인데 지금 투신권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투신권에 대해서 매매에 대한 패턴을 좀 가끔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일단은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 대한 악재지 않습니까? 악재에 대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을 했을 때, 즉 제가 만약에 펀드 매니저를 했을 때 이 종목을 샀는데 만약 15%가 빠졌다라고 쳤을 때는 그 종목에 대해서 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즉 그거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AS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그 전에 일단은 단기적인 모멘텀이 훼손이 된다면은 굉장히 빠르게 매도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틀 정도에 지금 10만 주 이상의 매도로서 나온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서 얼마 팔았는지는 집계가 되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투신권에서는 확인이 되는 것만큼 일단은 돌다리도 뭐 아까 돌다리 두들겨보고 건너지만 일단은 돌다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일단은 초석이 있는 것만큼은 그래도 일단 분할 매수를 통해서 초석을 통해서 수익률을 높여가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모멘텀 말씀을 드렸고 차트를 봤을 때 지금 네네. 차트 확인해 보시면 차트 무섭습니다. 무섭고요. 더 떨어질 것 같이 전 저점 부근을 찍어 보면은 일단 오늘 아침에도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었지만은 전 저점을 깨면서 빠르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25만 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빠지게 된다면은 24만 원대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한다면은 종목 자체도 강하게 비트하면서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게 된다면은 손절 라인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만약에 시장 회복이 바로 어떻게 보면 게임주 주가 하락 지나치다라는 보고서가 내일 아침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전저 고점 부근이 30만 원대까지 충분히 회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에서 봤을 때 지금 오늘 종가부터 시작해서 내일 만약에 시가가 오늘 종가보다 빠지게 되더라도 만약에 1% 이내의 상승이라면 충분히 잡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잡아보신 다음에 전고점 부근 30만 원대까지도 추가 수익 전략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샷은 조금 무섭지만 그래도 반등 기대합니다. NC소프트가 우리 박현상 대리님 오늘 관심 종목이었고요. 그에 반해 김준 팀장님의 관심 종목은 뭘까요? 예. 저는 아까 대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건설, 조선, 은행 이런 쪽이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는 유망 있는 섹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예,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지 현대건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요즘 진짜 건설주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건설주 중에서도 현대건설이 저는 좀 단연 독보적인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예, 여기가 한 7만 4천 원, 5천 원대 정도 구간입니다. 예. 지금 거의 한 4개월 정도를 이 구간을 못 뚫고 계속 부딪혀서 내려오고 그렇게 하다가 지난 주 중에 한번 굉장히 강하게 한번 뚫고 올라가서 이제 위에서 옆으로 기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하다는 모습을 일단 차트에서 먼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마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7만 5천 원 이 정도까지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하리라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차트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를 한번 찾아본다면은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건설 경기가 업황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국내 건설 경기는 크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덜 회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건설 쪽이 굉장히 크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중동 쪽을 보시면은 2011년도는 중동 쪽이 정세가 굉장히 어지럽지 않았습니까? 네. 뭐 리비아 사태도 있었고요. 예, 이런 작년 같은 경우는 이런 중동 사태 때문에 사실 해외 수주를 잡아놓고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중동 정세가 굉장히 안정됐기 때문에
아마 작년보다는 해외 수주에 있어서 굉장히 큰 성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특히 2012년도에 해외 매출을 50%, 전체 매출의 50% 정도로 이제 회사 자체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계획대로 이제 성공을 해준다면은 지금 주가보다는 아주 상당히 높은 곳까지 저는 도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대건설만의 또 다른 장점을 든다면은 이 현대차 그룹과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해외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물량들이 대부분 현대그룹에 있는 이런 현대건설이라든지 현대엠코 이런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타 건설사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비교 우위적인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손절 가격은 75,000원이 될까요? 가격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끝으로. 사실 지금 22평선이라든지 사실 간격이 좀 있기 때문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저는 73,000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75,000원 같은 경우는 좀 만약에 하루나 이틀 정도 외국인 매도세가 나온다 이러면은 하루 정도는 깨고 내려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다음날 곧바로 다시 회복을 한다면은 75,000원이 손절가로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겠지만요. 하지만 좀 안전하게 들고 가기 위해서는 손절가를 조금 더 넓게 잡아서 73,000원 정도로 저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가격은 화면에 나가는 대로 거의 작년 8월 가격인 9만 원 정도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준 팀장의 관심 종목 현대건설 설명 들어봤고요. 앞서서 오늘 과감하게 NC소프트 단기 매수권 얘기하신 박현상 대리 기존 포트 한번 보면서 AS 받아볼게요. 자, 종목이 꽤 많았습니다. 넥센타이어, 삼성 SDI, 그리고 레버리지 있었고요. LG전자, 대우인터, 하나케미칼, 한화 관련 종목, 현대차, 현금이 30%였습니다. 종목이 많아서요. 제가 두 판에서 나뉘어 좀 정리를 해봤는데 누적 순위를 이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넥센타이어가 수익이 점점 줄어요. 그래서 한 이 정도에서 이익 실현, 이 정도가 40% 넘습니다. 삼성 SDI가 14만 원에서 조금 주춤해서 역시 20% 가까운 수익 정도 보고 이익 실현. LG전자 목표가 도달했는데 상향 의견 주셨고, 대우인터도 거의 목표가 근접해서 보유 의견, 코덱스 레버리지도 거의 신처럼 목표가 맞추셨습니다. 20% 넘는데 이익 실현. 자, 다음 판에 볼까요? 어쩜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지. 하나케미칼은 오늘 악재도 1% 정도밖에 안 밀렸죠. 지금 수익이 20% 넘게 나고 있는데 목표가 심지어 상향 얘기가 나왔고, 현대차 정도만 단기 편입했는데 일단 수익권이 아닙니다. 우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좋을 수가 있네. 축하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일단 종목이 많은데 일단은 뭐 빠르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넥센타이어 같은 게 정리한 이유는 자동차 업종 자체가 일단 끝나진 않은 느낌이 들지만은 일단은 어떻게 보면 완성차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부품에 대한 혹은 자동차 타이어 교체 물량도 줄어들 거라는 의식 자체가 2만 원대 부분에 계속 투신권에 대한 매물로 좀 속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00원 만약에 지지를 하게 됐었다면은 신규 매수도 가능한 권역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긴 했었지만은 최근 3일 동안에 18,000원 강하게 깨면서 내려갔죠. 이렇게 되게 된다면 주가 같은 경우에는 16,000원 부분에서 옆으로 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때는 신규 매수 권역이 되면은 일단 넥센타이어를 제 마음속에 아예 완전히 버리는, 그러니까 종포트에서는 지우지만은 마음속에 지우진 않을 거고요. 일단은 한 번 정도는 마음속에 안 지우는 그 마음은 언제쯤 하긴. 일단 뭐 수익이 많았었던 종목 자체는 항상 그래도 제가 좀 좋았었던 종목은 논리 자체가 맞았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지우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그 다음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포트에서는 제외를 할 뿐이지 나중에 신규 추가가 될 때는 다시 포트에 소개를 시켜드리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종목 가는 SDI입니다. SDI 역시 옆으로 좀 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장이 조정을 받아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긴 한데, 일단은 최근에 그 정리를 말씀드렸던 이유 자체는 일단 15만 원권에 대한 매물 부담이 좀 있고요. 그 200일선을 강하게 뚫지 못한다. 일단 최근에 지금 현대건설도 보셨다시피 차트는 위로 좀 200일 뚫고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들 중에서 소위 주도주로 복귀를 할 수 있었던 종목들은 200일선을 강하게 뚫어서 그 위에 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오늘 가장 대표적인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주도주 입장으로 갈아타기 때문에 갈아탈 목적으로 일단 좀 더 갈 수가 있긴 하지만 그러더라도 좀 종목 슬림화 차원에서 좀 정리를 하는 거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종목은 일단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뭐 1% 정도 밀렸을 뿐이지 아직까지 강하고요. 5일선도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가를 94,000원 정도 한 번 정도 올리는 전략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이 좀 많네요. 대우인터인데 대우인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유 의견을 좀 드렸었고요. 32,000원 쪽 가기 전에 좀 오늘 좀 살짝 밀리긴 했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32,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일단 32,000원 강하게 뚫게 되면은 그 다음 목표가인 34,000원까지 상향할 생각까지 같이
같이 있습니다. 일단은 데이터 추천드렸던 논리 자체도 좀 상반기까지 꾸준히 지켜보자는 논리였기 때문에 일단 꾸준하게 들고 간 전략이고요. 그 다음 종목인 코덱스 레버리지죠.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좀 줄을 좀 여러 가지 거놨는데 지수에 대한 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 지저분하더라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수가 단기적으로는 출렁일 수가 있다. 옵션 만기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시장에 대해서 시장을 비트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역시 코덱스 레버리지도 일단 전략 이익 실현한 것으로 포트를 좀 슬림화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케미칼은 화학주 중에서도 그나마 최근에 가장 강한 대형주기 때문에 목표가를 올리면서 계속 뭐 목표가는 34,000원을 올리게 되겠고요. 한번 찍어드릴게요. 일단은 정고점 부근에서 한두 번 정도 밀린 가격인 34,000원으로 좀 하나케미칼 놀리게 되겠고요. 현대차는 일단은 보유에 대한 의견인데 만약에 일단은 지금 제가 제시해드린 21만 원 선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은 한 번 정도는 뺐다가 다시 들어가는 전략. 종목을 뺐다기보다는 아예 지운다기보다는 아까 넥스타이어처럼 매수 시점이 되면 혹은 그 업종 자체 즉 시장의 매기가 자동차적으로 한 번 정도 더 다시 쏠릴 때는 그때 다시 매수 추천을 드리기로 하면서 오늘 일단 포탄은 보유하고 있겠지만 일단 다음 주 정도의 시장 상황을 보면서 매도 전략까지 같이 추가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넥센타이어, 삼성 SDI, 코덱스 레버리지, 이익 실현 AS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김지훈 팀장님의 포트도 궁금하군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포트폴리오 상황이었는데요. 심택이 10%로 아주 가볍게 실려 있었습니다. 누적 수익률을 좀 볼까요? 아, 예, 매수가 부분에서 조금 쉬고 있는데 심택 AS 해주시죠. 왜 빠르게 안 움직이는 걸까요? 예, 정말 이름처럼 약간 좀 심심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심택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추천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스마트폰 부품 중에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저평가 주식에 투자하는 이런 펀드들에서 저는 기관 투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기관 쪽에서는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1개월 누적 이 수급입니다. 기관을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기관에서 한 1월 11일에서 18일 사이 기관에서 한참 매수세가 들어올 때 이제 기관에서도 상당히 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다음부터는 기관이 팔면서 옆으로 계속 횡보를 했었죠. 하지만 희망적인 거는 옆에 외국인을 보시면은 1개월 누적 수익률이 3일 전부터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들이 수급에서 같이 붙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좀 슬슬 갈 준비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전 보유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의외로 또 외국인이 먼저 도와주는 심택 AS 들어봤습니다. 보유 의견이었고요. 이제 박현상 대리부터 완성된 포트폴리오 보여드리겠습니다. 넥센타이어 40%, 삼성 SDI와 코덱스 레버리지 각 20% 안팎의 수익률을 보고 이익 실현한 결과입니다. 오늘 새롭게 NC소프트 지금 12시 1시 방향에 10% 빨간색으로 신규 편입됐고요. 이외에 현대차, 하나케미칼, LG전자, 대우인터 이렇게 해서 종목은 5개로 압축됩니다. 현금이 정확히 절반으로 채워지네요. 가격을 보여드리면요. NC소프트 일단 분할 매수 들어갑니다. 24만 원 정도의 손절가 놓고 오늘 종가 25만 6천 원부터 25만 원 사이까지 분할로 사보시고요. 거의 30만 원 부근까지 단기 목표가 세워주셨습니다. 현대차는 손절가 조금 의식하셔서 좀 잘 보시고요. 하나케미칼은 목표가가 3만 원이 아니라 3만 4천 원으로 오늘 상향 조정시켜 주셨고 LG전자도 9만 한 4, 5천 원 정도로 목표가를 상향시켜 주셨습니다. 대우인터도 더 높은 수익률 다음 주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준 팀장님의 완성된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 새롭게 현대건설 역시 20% 신규로 추가해 주셨는데요. 요즘 건설주 좋죠. 현대건설도 작년보다 올해 더 나은 수주가 해외 쪽에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현대건설도 오늘 종가 정도에 매수해서 9만 원 목표가 불러주셨고요. 7만 3천 원 손절가 얘기하셨습니다. 신택도 저평가된 휴대폰 부품주인데 수급 좋아져서 다음 주에 플러스 수익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좀 전에 긴급 AS 쪽지를 좀 받았는데 매주 금요일 날 출연하시는 우리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님의 긴급 쪽지 AS 내용 대신 전달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3시에서 5시 방향 정도의 핑크색으로 나오죠. 20%로 실려있는 LS 산전의 가격을 좀 조정하실 모양인데 어떤 가격이냐면요. 예, 바로 지금 파란색으로 나가고 있죠. 목표가 하향 AS입니다. 목표가를 한 7만 8천 원 이상 불러주셨었는데 기간 좀 길게 잡고 7만 1,200원 정도로 아주 타이트하게 짧게 이익 실현하실 준비를 하시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하창봉 팀장님 긴급 쪽지 내용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셨던 두 분 박현상 대리 그리고 김준 팀장님과는 이쯤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미국의 고용지표가 정말 좋게 나왔는데 시장은 쉬었습니다. 1970선 숨고르기. 오늘 저녁 우리 시각으로 6시쯤에 그리스 협상 결과 나온다고 해요.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